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과학창의재단 조재원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팀 교육 콘텐츠 개발 이야기 세션은 스팀 교육 현장 전문가 선생님이 직접 개발하신 우수 스팀 콘텐츠와 학교 운영 이야기를 공유하는 세션입니다. 온라인 세션을 함께 해주고 계신 참가자분들께서는 발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발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마법의 빛을 밝히는 미스터리 수학자 스팀 교육 컨텐츠를 주제로 충북여자고등학교 이선영 선생님과 장유정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스팀 교육 사례 발표를 맡은 충북여고 교사 장유정, 이선영입니다. 네, 아마 기말고사 기간으로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발표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얼마 없어서 아쉽기는 한데요. 저희가 개발한 스팀 교육 프로그램은 한양대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사업 공모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된 프로그램이고요. 그중에서 저희 두 사람이 이제 직접 개발을 하게 된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스팀 교육 프로그램이 각 교과 간 선생님들 간의 협의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교육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과목의 비중을 높여서 어 일부 과목의 내용을 약간씩만 접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이유에서 융합 수업을 실현하는 게 다소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저희 프로그램은 시작부터 끝까지 수학과 미술의 비중을 동등하게 구성을 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현재 상당히 많은 융합 수업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일선 학교에서 적용시키는 경우가 어렵다는 점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저희 스팀 교육 그 사례 발표는 어떤 수업 내용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업이 진행되었는지 조금 상세히 말씀드려 보다 선생님들께서 활용하는 데 유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수업 전반에 대한 내용과 미술 파트는 제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수학 파트에서는 수학 선생님이신 이선영 선생님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학 파트에서는 알지오메스라는 함수식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알지오메스는 구글 크롬을 활용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리 켜 놓으시면 수업 진행에 원활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런 공유 페이지를 좀 활용을 해서 수업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 혹시 수업을 이제 들으시면서 질문이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수학미술 스팀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목은 마법의 빛을 밝히는 미스터리 수학자라는 제목으로 붙여보았는데요. 혹시 제목만 보고도 어떤 수업인지 추측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 이게 호기심이 조금 가더라도 아리송할 것 같긴 한데 제목에서부터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이름을 만들긴 했는데 아마 수업 전체를 이해하시면 제목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요 부분은 이제 저희가 한양대에서 스팀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제 통과를 해서 진행했었던 내용이었고요. 그중에서 저희 프로그램은 요 교과 연계 C라고 해서 마법의 빛을 밝히는 미스터리 수학자입니다. 본 수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이 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수업에 대한 어떤 문제 인식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고등학교가 이제 되다 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어려운 수학을 이제 풀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학 포기자, 그러니까 수포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수업 자체가 이제 풀이 중심의 수학 공부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리고 또 수학에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삶에 대한 호기심을 통해서 수학 활동을 하는 게 좋은데 그런 활동들이 부재돼 있다라는 의문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양한 형태 구조의 기본이 되는 수학에 대한 호기심을 높이고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하였고요. 그다음에 추상적 수학의 형태를 실용적 디자인으로 재창조시키는 것을 목표로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저희 수업 설계의 어떤 주안점으로는요. 애니메이션과 영화 속 이미지를 바탕으로 하여 생활 속 호기심에서 독특한 모양의 형태를 먼저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였고요. 이 마법진의 형태를 수학의 함수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새롭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점이 하나 또 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로 고등학교는 수포자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학습 격차에 대한 어떤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을 잘한다 하더라도 교형적 형태까지 아이들이 감안해서 표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에서 이제 문제를 발견하였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게 지금 현재 교육부와 그다음에 한국창의재단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 연구진이 함께 개발한 도형 만들기 프로그램 알지오메스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형태를 직접 그리면 수식이 만들어지고 수식을 넣으면 반대로 그림이 자동으로 그려지는 알지오메스 프로그램인데요. 수학 선생님이라면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는 분도 계실 건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따 같이 발표하는 이선영 선생님께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함수식을 활용한 자신만의 마법진 디자인을 하면 단순한 형태의 디자인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닌 호기심이 어떤 실용적 제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결과물로 만들게 하였는데요. 사실 처음 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 저희 호기심에서 시작이 됐는데 영화 속 마법을 부리는 주인공처럼 비슷한 형태로 보일 수 있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해서 참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다 집에 있는 아크릴 무드 등이 떠올랐고 투명한 아크릴에 마법진을 표현하고 빛을 쏘면 아크릴이 투명하기 때문에 마법진 모양이 빛에 맺혀져서 진짜 영화 속 어떤 그런 마법진의 모습이 표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계획을 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수업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영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harness energy drawn from other dimensions of the multiverse to cast spells, to conjure shields and weapons, to make magic. 네, 바로 이제 그 영화를 보고 제가 이렇게 좀 아이들한테 호기심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어떤 내용으로 동기유발을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 다시 그 화면으로 돌아가서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 프로그램의 교재에는 이제 만화를 좀 더 넣어서 아이들이 그 영화 캐릭터를 응용한 어떤 만화를 보면서 이 수업이 함수식을 이용해 마법진을 그리는 수업이라는 것을 수업의 힌트로 주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어떤 수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신비한 그 마법진과 그리고 미스테리 서클과 같은 기하학적 도형들이 모두 수학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 주변 속에서 함수식이 적용된 수학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동기유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함수식 마법진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함수식 발견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 부분부터는 수학 선생님의 역할로서 이선영 선생님께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학적인 부분 발표를 맡은 이선영입니다. 일단 저희가 아까 보신 마법진 속에 들어있는 함수들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했는데요. 이것은 알지오메스 시작했을 때 처음 나오는 그림이고요. 아이들이 생각해낸 것들을 원이라든지 직선 그리고 사각형들을 표현해서 좀 전에 나왔던 그 마법진 모습하고 조금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알지오메스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면 그 옆에 오른쪽에 보듯이 이제 수학적 식들이 나타나게 되고 어떤 친구들은 그림을 그린 후에 수학식이 자동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상위권 친구들은 본인들이 수학적 식을 만들어 온 다음에 그림을 그려내는 이렇게 반대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때는 2학년 때만 배우는 그림만 가지고는 너무 한계가 있어서 지금까지 친구들이 배웠던 다양한 함수들을 모두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친구들이 사용했던 함수들의 종류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수학적 프로그램, 공학적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요, RGOMS나 GSP나 GeoGebra 이렇게 세 가지가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RGOMS가 어떤 가입하기도 쉽고 또 친구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쉬운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이제 저희는 RGOMS를 선택해서 시작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실제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이 수업을 융합 수업이라고 하는 걸 진행한다고 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저희 학교는 5명의 수학 선생님이 이제 한 학년을 들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일단 동의를 해야 된다는 점, 이게 좀 이걸 어떻게 동의를 얻어야 될까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고요. 또 아무래도 프로그램,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하다 보니까 나이가 조금 있으신 선생님들이나 컴퓨터를 잘 못 다루시는 선생님들께서 약간 거부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수학 선생님들께 일단 부담을 줄이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나 했었고요. 또 모든 반이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수업 평가 기록이 또 일치화될 수 있다면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될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근데 활동 자체를 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이 활동한 것들을 진로와 연관지어서 어떻게 우리 교과서 특에 기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제가 많이 한 고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학생들 수준이 또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프로그램 사용을 좀 잘할 수도 있고 또 미술을 잘하는 친구들은 디자인 부분에서 조금 우수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목해서 좀 친구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점수를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같이 하면서 같이 고민을 했었고요. 또 학교 환경적인 면에서 보면 컴퓨터실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9개 반이 동시에 컴퓨터실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진행할 때 저희가 평가하는 그 일주일 기간에 전체적인 시간표를 조정해서 모든 반이 골고루 2시간 정도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표 조정을 해야 될 필요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와 같은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요, 실제 수업을 진행한 방법은 이제 또래 학습을 이용한 수업 진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진행하면서 선생님들의 부담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고요. 또 학생들에게도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각 반에 일단 수학 반장 6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장의 구성원들을 보면 수학 동아리를 하고 있다든지 수학과 관련된 진로를 생각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희망자를 뽑아서 각 반에서 6명을 반장들을 이제 저희가 모아서 그럼 전체적으로는 6명씩 9개 반이니까 꽤 많은 학생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 먼저 사전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실제 대면 학교 와서 수업하는 일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이 프로그램을 배우고 그리기까지 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도 너무 없었고 또 선생님 혼자서 30명의 학생들에게 다 모든 질문을 받고 가르쳐주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있어서 생각해낸 방법이었는데요. 그래서 온라인 기간에 일단 수학 반장들만 따로 사전 모임을 진행을 해서 제가 이 수학 반장들에게 저희 수업의 취지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친구들과 이제 실습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이것이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나오지 않더라도 이 수학 반장 친구들이 우리가 줌이라는 프로그램, 저희가 지금 만나고 있듯이 줌으로 만나서 이제 실제 RGOMS 프로그램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다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이제 하기도 하면서 한 2회 이상의 교육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온라인 기간 동안에 친구들과 수학 반장들의 교육이 끝나고 실제로 등교 계약을 했을 때 한 주 동안에 수학 반장들이 대표로 해서 이제 수업을 이제 진행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 진행은 이렇습니다. 실제 진행은요, 일단 2차 시 동안에 이 수업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1차 시 동안에는 그 각 반 수학 반장 6명 중에 대표 반장 1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 반장이 선생님의 역할을 대신해줬던 거죠. 그래서 앞에서 친구들에게 이 수업은 어떤 수업이고 또 RGOMS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다라는 설명도 하면서
실제 친구들이 이제 로그인을 하고 그래프 그리는 과정을 이 수학반장 대표가 첫 번째 시간에 전반적인 것을 설명을 하면 한 50분 정도 시간이 딱 흘러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시에는 각 반에 6명이라는 조장들이 팀장이 돼서 각각의 조원들을 책임지고 프로그램 사용법을 연습을 시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선생님들은 뭘 했느냐? 수학반장들이 가르쳐주고 있을 때 어떤 조는 더 많은 친구들이 잘 못 따라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도 선생님이 가서 도와주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모든 걸 책임지고 선생님들이 하신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질문을 받아주는 어떤 도움을 주는 조력자 정도의 역할만 하면서 좀 선생님들도 좀 편하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지나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 평가를 할 때 보면 함수에서 이제 배운 내용들 1학년 때부터 배운 내용들을 쭉 하기도 하고, 지금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 수학 2까지의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린 마법진을 보면 뾰족한 그림이 있다 그러면 뾰족하니까 천점이라 부르고 뭐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든지, 원에 붙어있는 선들은 보고 이걸 접선의 방정식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보고서에 수2와 관련된 용어들을 기록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특을 쓸 때 이 친구는 이런 도형에 이 내용을 이해해서까지 표현을 했다 정도로 이게 기록을 해줄 수 있어서 좀 더 세특 쓰기가 좀 더 편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공학적 도구를 사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원래 그래프 그리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했던 친구들이라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용하니까 함수 그리는 것이 복잡한 함수도 정말 쉽게 그려지는구나 이렇게 느껴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의 꿈을 키우는 친구도 있었고, 공학이라고 하는 쪽에 더 관심을 가진 친구도 있었고요. 아니면 수학반장을 하면서 이제 또래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내가 정말 가르치는 거에 소질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또 교사의 또 지루에 발을 뻗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또 이제 중하위권 친구들은 친구에게 도움을 받은 그런 점을 또 되게 친구에게 고마워하면 우정도 또 높아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하위권 친구들도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거는 어려워도 친구들한테 배우는 거는 좀 쉽게 질문도 하고 되게 자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골고루 수업에 참여하는 경로가 정말 많이 높아졌고, 또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이 공학적 도구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흥미 유발에도 물론 너무너무 좋았지만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교과 세특을 써줄 수 있는 다양한 소재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점이 더 좋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 아래에 지금 나오는 사진 2장이 있는데요. 여기 요 앞에 있는 사진이 요 앞에 있는 사진이 대표 반장이 이제 설명을 할 때 친구들이, 앞에 있는 사진은 이제 친구들이 대표 반장의 설명을 듣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조별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사진을 잠깐 올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RGOMS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이제 끝낼 건데요. 이제 하위권 친구들은 어차피 수학을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수학 시간에 정말 자지 않으면 너무 다행인데, 그럼 이 친구들이 수학도 어려운데 참 컴퓨터로 그림을 그린다는 걸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시킨 방법은 뭐냐면요. 실제 RGOMS를 사용을 하되 함수식을 몰라요. 프로그램은 사용할 줄 알겠는데 이게 원인지 직선인지 그 식을 세우는 거를 몰라서, 그 대신에 이 친구들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으로 따라 그리기 방법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하위권 친구들이 했던 방법만 잠깐 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서요, 선생님들이 RGOMS라고 치면 이 사이트 상에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이제 뭐 직접 회원 가입을 하셔도 되고, 네이버나 카톡으로도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간편하게 로그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도형 만들기에 이제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상위권 친구들은 이제 본인들이 그리고 싶은 부분들을 뭐 이렇게 원을 그리고 싶으면 원을 그리고, 직선, 선분을 가져와서 원하고 본인이 그리고 싶은 그림들을 이렇게 딱딱 잘 그려냅니다. 친구들은 잘 그려내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식을 세우고 점을 찍고 하는 것들이 하위권 친구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는 본인이 스케치해 놓은 이미지를 저장을 해 두었다가 여기로 직접 가져오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미지가 없으니까 친구들이 이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오는지를 한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바로 제가 설명해 볼게요. 그림은 없는데 실제 여기 선택해서 그림 가져오기, 그림 넣기를 하다 보면요. 여기서 붙이기를 직접 선택하면 여기에 이제 친구들이 그렸던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이 하나, 원이 하나 들어왔다. 그래서 원이 이제 이런 그림이 하나 이렇게 들어왔다. 몇 개만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림이 들어왔다라고 치면 친구들은 요 식을 세울 수가 없어서 그냥 요거를 따라 그리는 방법으로 선택을 했다는 얘기예요. 요게 이제 이미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친구들은 이 원을 그대로 이렇게 점 찍고 여기 이 원이 올 때까지만 이렇게 따라 그리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색깔로 바꾼 다음에 그냥 그다음에 직선도 표시를 해보면 실제 직선은요. 친구들한테는 이 선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 직선이 이렇게 생겨버리거든요. 근데 친구들한테 필요한 거는 여기 붙어 있는 여기 안에 있는 요 안쪽에 있는 선들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친구들에게 실제 한 번쯤은 요 식을 써보도록 했습니다. 위에 보면 직선이 y는 x 플러스 3.88이라고 하는 직선이에요. 그래서 요 직선을 직접 y는 x 플러스 3.88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 직선을 한번 지금 본인이 쓴 식을 입력하면 이렇게 직선이 나오는구나 정도를 아이들이 이제 알게끔 해줬고 또 이 범위에서 범위만 또 설정을 해가지고 이 범위가 C에서부터 D까지니까 마이너스 3.1 크거나 같고 이렇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좀 더 여기 지금 제가 범위를 설정했을 때 여기가 조금 더 짧게 나왔죠? 그럼 여기 가서 본인들이 좀 범위를 좀 더 늘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를 3.5 해서 늘려볼 수 있는 이게 조금 더 선이 길어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영역은 뭐 삭제하게끔 하는 그래서 위에 직선을 이렇게 삭제하면 저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그림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이코 친구들에게는 이제 따라만 하면서 그림을 익히고 도형의 방정식을 익히는 정도에서 끝내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미지를 바탕으로 하면 원래 좀 깔아놨어야 선생님들께 좀 설명을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이미지를 깔아놓지 못해서 좀 죄송하고요. 일단 오늘 이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실제로 수업 진행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좀 프로그램 사용법이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이 정도 전달하는 걸로 수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게 혹시라도 있으시면 뭐 메일이나 지금 메신저로 남겨주시면 바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미술 파트에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다시 PPT로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수업에서 이제 네, 지금부터 이제 그 수학 교사의 수업과 그다음에 미술 교사의 수업이 혼재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앞에 동기유발과 함수식을 표현하는 프로그램 설명 그리고 함수식 내용 확인의 알지오메스 활용까지는 수학 선생님이 진행을 하셨고요. 이제 그 다음이 아이들이 직접 마법진을 디자인을 하면서 알지오메스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사실 연구 수업이 아닌 이상 학교 시간표상 수학교사와 미술교사가 같이 각 반에 들어가면서 팀티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어떻게 나눴냐면 자신만의 마법진 디자인의 기본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면서 함수식에 대해 물어보고 알지오메스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디어 스케치 중간 단계까지는 수학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을 하셨고요. 이후 조형적으로 디자인을 완전하게 완성하는 부분에서는 미술 교사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디자인을 완성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미술 교사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때도 알지오메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제 수학에서 필요한 내용들은 그 수학 수업에서 또래 교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또래 교사가 도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함수식을 활용한 마법진 디자인을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과 미술과의 평가가 모두 이루어져야 됐기 때문에 총 3가지의 조건을 학생들한테 내걸었는데요. 먼저 다양한 함수식 중 10개 이상을 활용한 그래프를 그릴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함수식을 구할 때 알지오메스 컴퓨터 프로그램을 꼭 활용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함수식 이외의 선을 점이나 아니면 삭제를 하거나 이럴 때는 조형적으로 더욱 아름다운 마법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저희 그 교재와 그다음에 이제 PPT 수업 자체에서는 요렇게 지금 일러스트 그림을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이 순서에 따라서 디자인 계획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의문이 이제 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디자인을 하면서 기름종이에 마법진을 따라 그리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을 한번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이따가 왜 이게 사용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디자인을 계획을 할 때 마법진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잠깐만요. 네. 마법진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 형태가 워낙에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통문이나 기업 디자인에서 재미있는 형태의 마법진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예시로 좀 들어주고 아이들이 디자인 예시를 계획을 하고 할 때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했었던 거고요. 마법진 디자인 계획안은 다양한 마법진 디자인을 계획할 수 있는 작은 손톱만한 크기로 여러 개의 아이디어 스케치를 구상할 수 있는 썸네일 스케치를 할 수 있는 공간과 그다음에 실제 함수식 그래프를 그리거나 이제 붙일 수 있는 그래프 칸, 그리고 자신이 사용한 함수식을 쓸 수 있는 함수식을 쓰는 칸, 그다음에 작품 설명 칸으로 구성을 하였는데요. 작품 설명은 함수식의 특성과 그다음에 조형 특성으로 나누어서 제공을 하였고 사실 처음에 이제 작품 설명을 제시를 했을 때는 함수 조형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넓은 공간으로만 배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이 칸에 어떻게 써야 할지를 좀 몰라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되는지 구분을 하고 이제 구분을 할 때도 함수식을 활용한 설명은 뭔가 함수의 명칭이나 그다음에 접선 그리고 정의역의 연속 이런 수학적 용어를 사용해서 쓸 수 있도록 제시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미술에서는 점, 선면, 비례, 균형과 같은 조형 요소와 원리를 활용을 해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지금 보여지는 것이 이제 학생들이 마법진 디자인을 이제 구성한 예시인데요. 먼저 알지오메스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 전체적인 그래픽 디자인을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조형적으로 더 추가해야 되는 부분들이나 뭔가 삭제해야 되는 부분들을 아이들이 마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마법진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하나의 예시로 기본적으로는 그래프에 이제 학생들이 자신의 그 함수식을 활용을 해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조형적으로 조금 더 추가를 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지오메스를 활용한 마법진 디자인을 직접 실질적인 그 제품으로 만들어보는 과정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먼저 이제 아크릴 조명이 어떻게 빛을 보여주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아크릴 조명이 투과와 굴절에 의해서 빛이 보여지는데요. 아크릴 판이 투명해서 그냥 빛에 가져다 놓으면 조명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아크릴판에 스크래치를 가하게 되면 스크래치가 나타나는 부분에 빛이 맺혀 반사시키면서
조명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법진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 이제 좀 들지 않으신가요? 이 조명이 진짜 만들어졌을 때 너무 좀 예뻐서 이제 같이 만들었었던 친구 중에 한 명은 1년 결과 중에 가장 뿌듯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런 마법진 조명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에 보여지는 재료들이 필요한데요. 먼저 작품 기획서를 작성하면서 그린 마법진, 스크래치 기름 종이, 그다음에 아크릴판, 그리고 LED 무드 등 받침대, 스크래치 재료, 그다음에 투명 테이프가 필요하게 됩니다. 아크릴판과 그다음에 LED 무드 등 받침대는 아마 이제 아크릴 무드 등이라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이제 찾아보면요.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구매가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크래치 재료의 경우에서는요. 각각 재료에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자신이 필요한 어떤 형태를 그리는데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동 조각펜을 여기 있는 전동 조각판을 한 30개 정도 일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였는데요. 전동펜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이 쉽고 또 새로운 재료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사용을 하긴 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26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약 3시간 정도를 같이 이렇게 썼더니 이게 금방 고장 나기도 하고 건전지 사용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뭐 직선이나 이런 것들은 아크릴 칼이나 송곳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기 힘든 곡선이나 글자, 넓은 면적을 팔 때 전동펜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 이제 점검을 받을 때 상위 재단에서 인두를 사용하면 어떠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인두는 주로 전기선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여러 명의 아이들이 사용할 경우 플라스틱 타는 냄새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본 수업에서 이제 진행을 하실 때는 선생님들이 한 번쯤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떤 실질적인 조명을 만드는 시간인데요. 먼저 아크릴판 앞면에 붙여진 보호 필름지를 떼어내고 이제 뒷면 보호지는 떼지 않는 걸로 하는데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아크릴판을 바닥에 놓고 작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바닥면의 마찰 때문에 아크릴판에 상처가 남게 되더라고요. 그럼 상처가 남으면 또 거기에 빛이 맺혀서 실제로 아이들이 표현한 그 조명의 형태가 잘 안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여러분들이 꼭 뒷면에 그 만약에 사용을 하실 때는 뒷면 아크릴판의 보호지는 떼지 않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려 놓은 마법진 스케치 기름 종이를 아크릴판에 투명 테이프를 활용해 붙이고 스크래치 재료로 그 위에 대고 긁어 작품을 표현합니다. 이때 기름 종이를 사용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일단 스케치를 따라 그릴 때 용이하고 이제 잘려 나가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 기름 종이를 사용을 하게 됐고요. 이제 대신에 조각을 할 때 큰 형태로부터 이렇게 조각을 하게 되면은 기름 종이 디자인이 통째로 날아가게 돼요. 이제 그러니까 작은 형태부터 이렇게 작은 요런 세모 형태부터 이렇게 작게 그 조각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꼭 인지시켜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어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는 게 그러면 그 작품 계획서를 바로 그 밑에다가 두고 그 위에다가 조각을 하면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크릴판이 이제 투명해서 어떤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는 뭐 "가능하다라면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이 아크릴판 두께가 상당히 좀 두꺼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시선의 위치나 그다음에 손의 위치에 따라서 이 형태를 세밀하게 따라 그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 위에다가 기름 종이를 이제 붙여서 사용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조각펜을 사용해서 조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완성된 내용들은 이제 조명 그 받침대에 이제 꽂아서 조립을 완성하는 것인데요. 요게 이제 아이들이 조각을 하고 완성된 작품의 모습이고요. 실제로 완전히 어두운 곳에서 이제 불을 켜면 마법진처럼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로
학생들이 이제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때 발표 내용으로 마법진 디자인의 특징,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 그다음에 활동 시 어려웠던 점, 그리고 극복 방법, 활동 이후 달라진 자신의 모습 요렇게 보고서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느낀 점을 이제 좀 활용해서 그 학생부에 어떤 적용해서 쓸 수 있는 어떤 활용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발표를 하면서 그러니까 친구들이 발표한 내용을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했었는데요. 이때 각자가 어떤 그 조건에 맞춰서 성취 기준을 작성할 수 있는 어떤 루브릭을 작성하게끔 해서 본인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친구의 작품을 평가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총괄 계획표로 이제 진행을 했었던 거고, 먼저 수학과 수학 1에서의 어떤 평가 척도를 제시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미술에서의 그 평가 척도의 부분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세부적인 각각 그 수준별 점수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미술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빨리 진행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예시를 통해서 학생부 가세특을 이제 적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가세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학생이 무엇을 배웠고 그다음에 어떤 과정을 겪었으며 그다음에 이 학생이 보고 어떤 부분을 선생님이 평가를 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발전 가능성이 보여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포함을 해서 작성을 해 보았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 창의재단에서 최종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한 후에 아이들한테 사후 그 이제 만족도 조사를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이제 그때 대표적으로 학생들이 가장 이제 좋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 주도의 활동이 되었었다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문제만 풀던 수학에서 작품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라는 것에서 흥미가 생겼다라는 거고, 그리고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하고 이제 서로 이제 친구들끼리 관계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스팀 교육으로 이제 친구들과 활동이 부족했는데 친해질 수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어려웠던 부분에서는 이제 처음 사용하는 도구가 좀 다소 이제 생소했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융합 수업이 저희 학교 아이들도 사실 처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만족감을 얻었다라는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아이들이 시간이 좀 부족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 수업은 이제 수학 2시간 그리고 미술 활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3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총 5차시로 진행을 하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됐을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아이들은 시간을 많이 주게 되면은 더 잘하거나 이렇게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표현하지는 않더라고요. 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제 맛있는 어떤 음식이 이렇게 적게 먹으면 살짝 아쉬운 감이 이렇게 드는 것처럼 아이들도 이렇게 약간 아쉬울 정도의 어떤 시간을 좀 제공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서, 만약에 정말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서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한 1차시 내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조율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런 어떤 발표는 사실 처음이라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많았었는데요. 그리고 발표 내용도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어떤 길 수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수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팅창에 올라온 그 질문들을 조금씩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순차적으로 좀 볼게요. 네, 선생님. 네. 네, 발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네. 질의응답 짧게 채팅방에 네. 올라와 있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네. 먼저
아크릴 등을 권민정 선생님도 사용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아크릴 등 뒷면에 마법진을 붙이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아크릴 판이 굉장히 좀 두꺼운 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 마법진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되는 게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네. 아이들이 이렇게 약간 고개를 틀거나 아니면 손의 위치가 이렇게 좀 달라지기만 하더라도 그 형태를 정확하게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선택을 한 게 기름 종이에다가 대고 그리고 그 위에 붙여서 아이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조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조정원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알지오 매스를 사용하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는지 문의를 어, 주셨는데, 네. 알지오메스 프로그램 자체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꼴찌하는 학생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네, 프로그램 자체는 쉬운데요.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때 이게 수학이다라고 하는 부담감 때문에 일단은 처음에 그런 부담감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래의 팀장들이 다 있다 보니까 선생님한테는 질문하기를 꺼려하거나 힘들어해도 친구들한테는 아주 자유롭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은 거의 전체적으로 2시간 정도만 운영을 하면 프로그램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이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수학을 놓은 지 되게 오래됐는데 그냥 그 프로그램만 열어서 해봐도 형태를 충분하게 그릴 수가 있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충북여자고등학교 이선영 선생님, 장유정 선생님이셨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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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두 번째 발표는 AI 내 친구를 지켜줘라는 주제로 마포중학교 박승빈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AI 내 친구를 지켜줘 스팀 프로그램 개발 수업 사례를 맡은 마포중학교 박승빈이라고 합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선생님들 융합인재교육 수업하고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잘 활용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스팀 수업을 많이 접하고 있어서 선생님들께 해당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빨리 끝내달라는 이야기를 좀 받았는데 시간에 맞춰서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료는 나머지 내용은 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팀 수업이란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고 성취감을 느끼고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게 하는 사이클로 이루어지죠. 근데 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보이스피싱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문제 상황을 제시로요. 전체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갑니다. 창의적 설계로는 인공지능, 구글 티처빌 머신을 이용해 가지고요. 해결 방법을 찾아보고 마지막 감성적 체험으로 친구들과 공유하고 발표하고 진로를 고민해보는 과정을 거치면서 활동을 되돌아보고 학생들이 새로운 문제에 도전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의 키워드로는 3가지를 잡았는데요. 인공지능, 보이스피싱, 진로와 직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최근의 화두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오면서 기계가 점점 지능화되고 자동화되면서 사회 경제가 전반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에서 데이터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전달되면서 수집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업, 구글이나 페이스북,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 데이터를 그러니까 AI 기술로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인재가 더욱더 필요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하면 저는 빅데이터하고 로봇,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본 프로그램에서는 첫 번째 키워드로 인공지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수업으로 초대하기 위해서요.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전체 상황으로 두 번째 키워드인 보이스피싱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업의 말미에 진로와 직업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스팀 수업을 개발하였습니다. 3가지 키워드 중에서 첫 번째 인공지능부터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해당 만화는 한국에서 10년 안에 없어질 직업 탑5 책설미에서 만들었는데요. 제목에서 눈치채셨듯이
만화의 내용은 4차 산업혁명으로 없어질 직업하고 필요한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해당 부분을 보면은 세계 최대 헤드헌팅 그룹의 CEO 제임스 리드는 미래 사회 계급은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하고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받는 사람 두 개의 계급으로 나누어질 거라고 했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리로드해야 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선택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인공지능이란 무엇일까요? 그래서 짧은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이 끊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끊기는 선생님들 참고하시라고 URL을 채팅창에도 같이 넣어두겠습니다. 앞으로 AI 기반한 서비스들이 우리 삶에 그냥 스며들 겁니다. 파이썬 머신러닝 완벽 가이드의 저자 권철민입니다. 전에는 앵커 컨설팅, 그 다음에 오라클에서 근무했고 지금은 AI 분야 프리랜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 이렇게 좀 개념적으로 살짝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머신러닝은 사실 좀 스스로 학습을 통해 가지고 자기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 보편적인 알고리즘 그냥 통칭해서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속 좀 소프트웨어 쪽에서 난제로 여겨졌던 뭐 이미지라든가 음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분석해야 될 팩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코딩으로 규칙으로 짜기에는 성능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들, 그런 어떤 다양한 규칙들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 기법들을 통칭을 해서 머신러닝이라고 하고요.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심층신경망이라고 해서 사람의 뇌를 좀 사람의 뇌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누가 뭐 맛있는 걸 먹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우리 되뇌 피질에서 그 자극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것들을 화학적인 작용을 위해서 요 속에 머릿속에 있는 뭐 이렇게 깊은 곳까지 이제 전달하는 그런 것들을 좀 물리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기법이에요. 딥러닝 그런 연결 기법이 사실은 우리의 복잡한 두뇌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잘 묘사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개괄적으로 본다면 어떤 두뇌의 복잡한 작용을 묘사하기에는 제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개괄적인 구조로 인해서 굉장히 이미지나 언어 쪽에서 머신러닝 다른 기법보다 훨씬 더 많은 성능 향상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기법이 바로 딥러닝 기법입니다. AI는 상당히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왜냐하면 AI는 옛날부터 나온 개념인데 컴퓨터가 사실은 여러 가지 연산은 빨리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물체를 보고 뭐 판단을 한다거나 테니스를 친다거나 수저를 줍는다거나 뭐 우리 집 반려동물을 보고 이게 개냐 고양이냐 이거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 언어를 한다든가 피드백을 준다든가 이런 건 절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게 추론도 하고 이미지도 보고 언어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전반적으로 어떤 학문적인 흐름을 가져가자라는 게 AI인데 사실은 AI가 처음 나왔을 때 너무 꿈이 큰 거였죠. 마치 그 시대에 보면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 어떤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극복해 보자고 시도를 한 거였고 그게 이제 통틀어서 AI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AI 기반한 서비스들이 우리 삶에 그냥 스며들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저기 인공지능하고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우리가 유튜브 영상만 봐도 맞춤 동영상이라고 유저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머신러닝이 마사지를 해줘서 맞춰주죠. 우리가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로 가까이에 인공지능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랑 컴퓨터가 인간처럼 스스로 학습하고 행동하는 걸 의미하죠. 알파고처럼 바둑을 두기도 하고요. 물체를 식별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작곡을 하거나 소설을 쓰기도 합니다. 날씨를 예측하기도 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일도 한다고 해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어떤 학습을 해야겠죠? 제가 어릴 적에 알던 컴퓨터는 연산은 좀 빨리 할 수 있어도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피드백을 준다거나 그런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요즘은 아니죠.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려면 컴퓨터를 학습시켜야 되는데 이 컴퓨터에 학습시키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기계가 학습을 한다고 해서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습에 사용되는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라고 부르고요. 이게 많으면은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판단의 핵심은 학습 알고리즘을 짜는 방법인데 학습 모델을 만드는 방법은 설계하는 방법과 의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스팀 수업에서 이 부분을 창의적 설계로 잡아서 프로그램을 엮어봤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학습하는지가 인공지능의 중요한 요소인데 학습을 시키는 사람, 교수자에 따라서 이 부분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목적지는 같아도 가는 방법이 다른 것처럼요. 이후에 학생들이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전체를 이끌어가는 상황 제시로는 두 번째 키워드, 보이스 피싱, 목소리를 키워드로 엮어봤습니다. 제가 과학교과를 가르치는데요. 1학년 과학단원에, 중학교 1학년 과학단원에 화동과 소리가 나오거든요. 수업 때 학생들하고 좀 재밌게 수업해보고 싶어가지고 생각해봤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죠. 요즘은 SNS로 피싱을 하는 걸 가지고 스미싱이라고도 부르는데 해당 PPT의 화면처럼 최근에 나온 뉴스에 있던 것을 제가 발췌해 온 건데요. 해당 사진처럼 보이스피싱이 일어날 수도 있고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상황으로 스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스팀 수업의 시작인 상황 제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상황을 이렇게 보이스피싱으로 물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하면 금감원이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던 중에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 여태까지 보이스피싱 사례를 이렇게 데이터로 모아둔 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를 구분해낼 수 있는 어플을 IBK 기업은행하고 같이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어플만 깔면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확률로서 알려준다고 해요. 짧은 영상인데 영상 한번 시청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부터 한번 이어볼게요. 마찬가지로 URL 먼저 하나 보내놓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전화가 보이스피싱범이 보이스피싱 전화를 계속 하는데 어머니 세 분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받는 상황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지검 수사관입니다. 기아의 통장에서 불법 거래 정황이 발견되어 용의자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진짜? 어떡해!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 저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시면은. 아이고 아저씨! 지금 큰일 났네! 저에게 그 은행 혹시 어떤 거 쓰시나요, 어머니? 아저씨! 내 통장은 아저씨, 제 통장은 괜찮은겨? 내 걸로 그럼 수고하세요! 열일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여보세요? 아, 예, 수고하십니다. 기아의 은행 계좌 명의로 금융감독원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셔야 돼요. 있네. 이놈의 새끼냐. 어제도 천하질이야. 내가 네 머리 꼭대기 앉았다 이놈 미친. 자, 해당 영상처럼 보시면 수업의 흐름을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영상처럼 누군가 옆에서 보이스 피싱인지 아닌지 목소리를 구분해 줄 수 있다면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발된 프로그램엔 소리의 특징을 학습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구글 티처빌 머신을 통해서 인공지능도 학습하고 공유하고 관련 진로와 직업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과정이 나오는데 진행하면서 보이스피싱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인공지능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관련 직업과 진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융합적인 사고도 기르고 문제 해결력도 기르지만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뭔가 학생들이 새롭게 생각하고 학생들이 살아가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고를 습득했으면 하는 바람도 기대하긴 했었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수업에 쓰이기엔 조금 낯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의 전문가이신 선생님들 뭐 지도안만 보셔도 수업의 방향은 바로 아실 텐데요. 이 수업에서는 그나마 진입장벽으로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인공지능 이 부분인 것 같아서 해당 시간에 짧게나마 수업 내용에 맞춰가지고 소개해 볼까 합니다. 앞서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지만 사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차근차근 인공지능의 원리하고 코딩을 알려주는 거는 조금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저기 학생들하고 저기 같이 화면을 보고 있으면은 앞에 떡하니 보이는 아이콘 위치도 못 찾더라고요.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익숙한 세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활동을 해보면 매뉴얼을 설명해 주다가 하루가 다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쉽게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머신러닝 방법이 있다면 이야기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들과 함께한 머신러닝 툴은 티처블 머신입니다. 이 티처블 머신은 구글에서 무료로 배포한 AI 기술인데요. 누구나 쓸 수 있고요. 근데 휴대폰에서는 아직 서비스가 안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친구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작년 이맘때쯤에 출시가 되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쉬워서 이거는 구글에서 6살짜리 아이한테도 인공지능을 교육할 때 이 티처블 머신을 사용한다고도 해요. 이 얘기를 듣고 조금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마음이 좀 편해졌으면 합니다. 학생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했는데 학생들은 오히려 긴장을 하더라고요. 스팀 프로그램 개발하다 보면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개발한 사람 말고는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서 진입장벽이 높은 거죠.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최대한 쉽게 그리고 친절하게 구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학생들에게 다행히 티처블 머신을 학생들하고 같이 해보니까요. 학생들도 곧잘 따라하고 저보다 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구글 티처블 머신으로 학습 모델을 생성해 볼 것입니다. 학습 모델이란 학습시킨 결과물을 의미하는데요. 이 모델만 있으면 우리가 학습시키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도 지금까지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판단해서 이 판단에 대한 확률을 티처블 머신이 가시적으로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접근할 때도요. 얼마나 높은 확률로 목소리를 구분하겠는지 보겠다고 하면서 미션을 주고 접근했었습니다. 티처블 머신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슬라이드처럼 사진과 각 부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서 간략하게 활동지에도 넣었습니다. 자, 학생들은 교재를 보고도 따라할 수 있도록요. 선생님들께도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컴퓨터 창 켜시고 같이 진행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글 창을 먼저 켜주시고요. 검색어에 티처블 머신이라고 치시면요. 여기에서 제일 윗부분을 클릭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학생들에게도 이 티처블 머신 영상에 대한 학습 방법에 대해서도 이미 영상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들어와서 티처블 머신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은 티처블 머신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이 앞부분 영상은 패스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총 이미지를 구분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있고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있고 포즈를 구분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소리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할 거기 때문에 사운드 프로젝트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제가 설명을 해주고 동영상을 올려줘도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친구들은 이 밑으로 쭉 내려와서 튜토리얼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사운드, 스냅, 클랩, 휘슬 이렇게 되어 있는 사이트가 링크가 보일 겁니다.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크롬으로 접속을 하면은 크롬이 기가 막히게 저기 한글을 번역해 주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은 뭐 학습 가능한 기계 튜토리얼 이렇게 해가지고 한글로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 부분을 참고해서 보게 되면은 밑에 있는 사진을 보더라도 번역은 잠깐 지워볼게요. 사진을 보더라도 GIF로 해가지고 굉장히 친절하게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을 참고하면서 진행하라고 얘기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올라와서 시작을 하기 위해서 Get Start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개의 프로젝트가 나오는데요. 저희는 오디오 프로젝트를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백그라운드 노이즈 이거부터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주변 배경 소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소음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때. 우리 교실과 운동장의 배경 소음이 다른 것처럼 제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장소의 배경 소음을 먼저 측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20 미니멈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 개의 섹터가 1초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녹음을 할 때는 마이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녹음 파일을 올릴 수도 있는데 마이크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20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가 배경 소리를 입혀 볼게요. 자, 이렇게 배경 소리를 입혔다고 한다면 익스트랙트 샘플을 이렇게 누를 수가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제가 뭐 마우스를 딸깍딸깍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미세한 소음이 있더라도 이렇게 소리의 파장으로 소리의 종파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워주고 하는 게 좋은데 저희는 지금 그냥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클래스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클래스는 범주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가 박수라고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박수 소리를 한번 녹음해 볼게요. 박수 소리는 최대한 8개 정도만 있다고 하면 돼가지고 제가 소리를 2초 간격으로 한번 맞춰보고 그다음에 2초 간격으로 박수 데이터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추출하고 또 추출하고 추출하고 이렇게 박수 소리를 입혀가지고 8개의 샘플이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최소한의 박수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고 데이터가 정교할수록 나중에 티처밀 머신을 구현했을 때 이 소리를 구분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학생들하고 할 때는 이 보이스피싱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문장을 한 문장만 딱 만들어 보라고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나온 게 서울지방검찰청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나는 서울, 하나는 지방, 하나는 검찰청.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작업으로요 진행을 할 건데 이번에는 조금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한 4초 간격으로 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녹음해 볼게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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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목소리의 억양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시 녹음해 볼게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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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자, 이렇게 해서 8개의 샘플을 만들었고요. 지방도 한번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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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하면은 소리 데이터를 이렇게 추출했는데 이 검찰청은 시간 관계상 하지 않고 이 부분까지만 해가지고 한번 트레이닝을 한번 시켜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 데이터를 넣을 때도 똑같은 데이터를 중복적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제가 만약에 녹음한 부분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이 영역 자체를 조절을 시켜가지고 한 칸 단위로 해가지고 끊어가지고 넣어줄 수도 있다는 것도 함께 같이 말씀드립니다. 자, 트레이닝을 눌러서 트레인 모델을 누르게 되면요. 이제 제가 집어넣은 이 데이터들을요. 티처밀 머신이 학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데이터 수가 많을수록 좀 길어지더라고요. 한 1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때 어드밴스드를 누르면 에포크라고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요. 이 에포크는
1F크가요. 이 전체 샘플 데이터, 제가 입력한 전체 샘플 데이터를요. 한 바퀴를 돌리는 걸 가지고 1F크라고 해요. 근데 50이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를 50번 돌린 거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 F크를 늘리면 늘릴수록 조금 더 정교하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기 다 이제 학습이 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세 가지만 한번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급하게 해서 데이터가 좀 정갈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아무 말 안 해보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제일 높아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박수 소리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박수 소리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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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지방. 이렇게 해가지고 이 클래스 이름 앞에 제가 학습시킨 거니까 뭐 승빈이 말한 서울 아니면 승빈이 말한 지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해 줄 수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오는 게 그러면 학생들하고 공유하려면 가져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익스포트 모델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은 이 언어를 사용해 가지고 뭐 아두이노 쪽에 연결하거나 아니면 웹사이트 쪽으로 연결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그래도 이 수업에서 편했던 방법은요. 업로드 뭐 쉐어러블 링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업로드 마이 모델 이 부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링크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링크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학생들은 이 링크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자, 새로운 파일을 열고 링크를 입력했을 때 제가 티처 윌머신에 학습시킨 이 부분이 이렇게 저기 인공지능이 구현이 될 수 있는 사이트가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무 소리를 내지 않으면 배경소리가 높아지고요. 자, 그리고 뭐 박수 소리나 아니면 서울이나 지방이나 제가 얘기했을 때 어느 정도 확률로 이렇게 나오는지 학생들끼리 공유하기엔 좋았고요. 이런 방법도 있는데 아니면은 이렇게 되면은 아예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시켰는지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 왼쪽 부분까지 다 학생들에게 보기 위해서는요. 이 바가 3개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다운로드 프로젝트 S 파일 이걸 누르게 되면요. 학생들이 학습시킨 데이터들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다시 티처밀머신 사이트로 들어왔을 때 오픈 프로젝트 프롬 파일을 누르게 되면은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시켰는지 발표를 하고 공유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한 데이터들까지 같이 보이게 되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저기 이 티처밀머신을 활용해서 이 얼마나 목소리를 잘 구분했는지 활동을 진행했었습니다. 생각보다 학생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죠. 자, 이제 그러면 다시 PPT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티처밀머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학습시키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확률을 높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높일 수 있는 방법 자체도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를 선생님들도 뭔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의적 설계가 충분히 될 수 있겠죠. 뭐 제가 서울지방검찰청을 얘기할 때 뭐 서울지방검찰청을 하나의 단어로 해가지고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서울 띄고 지방 띄고 검찰청 띄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단어를 끊을 수도 있고 억양을 다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클래스의 숫자를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데이터의 숫자를 다르게 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이 데이터를 만지고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적합한 데이터를 찾아서 나가는 거죠. 학생들이 스스로 적합한 데이터가 필요함에 굉장히 충분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적재적소에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지 고민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인공지능이 발전함에도 뭔가 사람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라고도 생각해서 학생들에게도 이 부분을 얘기해 주면서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뭔가 재현을 한다면 본 프로그램에서는
확률까지만 학생들하고 진행하긴 했는데 여기에 뭐 아두이노를 연결한다든지 웹사이트로 연결을 시키는 등의 조금의 프로그램만 좀 더해준다고 하면은 뭔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인공지능 서비스도 만들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업은 총 6차시 내묶음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문제 상황은 코로나여가지고 이렇게 마스크 상황으로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뭐 SNS 문자를 받고서 전화를 받았는데 경찰청에서 연락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상황으로 상황 제시를 했었고요. 1차 시는 상황 제시를 마치고 나서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다면 뭔가 보이스피싱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소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끼리 그 목소리 이 파형 분석 어플을 이용해 가지고요, 모두먼들의 목소리 파형을 구분하면서 이제 소리의 맵시, 음색이 다르다는 걸 확인을 했었고요. 2차 시로 넘어오면서 이제 티처빌 머신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티처빌 머신에 녹음시킬 내용을 학생들끼리 정하기 시작합니다. 보이스피싱을 유추할 수 있는 언어들이겠죠. 그리고 친구들의 목소리를 구분해낼 수 있는 티처빌 머신 학습 방법, 뭔가 아이디어를 구상을 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본인들이 설계하고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5차 시가 되면요, 이제 학습시킨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티처빌 머신에서 교사가 학생 한 명을 정해가지고 그 유추되는 보이스피싱을 유추되는 단어를 이야기하라고 말했을 때 목소리를 잘 구분해낼 수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뭐 우리 모둠의 스파이 찾기 이렇게 해가지고 활동을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학생들끼리 동료평가 그리고 자기평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6차 시로 넘어오면은 보이스피싱 이렇게 대처할 수 있다 얘기해 주면서 AI로 보이스피싱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줬고요. 그리고 보이스피싱이 사용된 AI 적정 기술을 탐색하고 새로운 범죄 예방 아이디어를 설계하는 걸로 해가지고 수업을 정리하면서 학생들에게 관련된 직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학생들 활동 사진도 함께 넣었고요. 코로나 상황이어서 오프라인 수업이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수업의 구성은 6차 시인데 기존 교과 수업 따로, 뭐 스팀 인공지능 온라인 수업 따로, 오프라인 수업 따로 긴 시간 동안 학생들하고 진행하면서 함께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해당 수업은 보이스피싱 경각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보여줬던 영상인데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관련 직업으로는 소리와 관련된 디지털 음성 처리 전문가하고 사이버 범죄 수사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주고 이러한 직업을 가지려면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될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본 수업을 정리하면 보이스피싱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문제 상황을 제시로요. 전체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면서 창의적 설계로 인공지능, 구글 티처빌 머신을 이용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감성적 체험으로 친구들하고 공유하고 발표하고 진로를 알아가게끔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이 뭔가 새로운 문제에 도전할 수 있게끔 구성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용으로 개발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과목의 성취 기준을 가져왔지만 특히 과학이나 기술이나 정보 과목에서 교과 활동으로 수업하시거나 동아리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업의 난이도는 구글 티처빌 머신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한데 학생들이 무리 없이 따라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프로그램 아이디어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융합학과 교수님들이 주신 자료를 기반으로 개발을 했는데요. 융합학과에서는 뭐 AI나 빅데이터나 VR이나 시뮬레이션 등의 교육을 전 학부생들한테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교과 교육하고 기술하고 도구를 융합해서 에듀테크라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6종의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제가 안내드린 AI 내 친구를 지켜주 이외에도 구글 티처빌 머신을 이용한 이미지를 분석하고 모션을 분석하고 VR 기반 웹툰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되어 가지고 간략하게나마 PPT 슬라이드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뭐 초등 프로그램으로 마스크 미착용자를 찾아라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이것도 구글 티처빌 머신을 활용해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검사하는 활동이 이렇게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AI 사라진 동물을 지켜줘 이 프로그램은
딥드림 제네레이터라는 AI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멸종위기 동물 초상화를 표현했고요. 그리고 멸종위기 동물 달력도 이렇게 만들어보는 활동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초등 프로그램인데요. 마찬가지로 AI와 함께 온몸으로 표현해요. 얘도 구글 티처 밀머신 포즈를 이용해가지고 AI와 함께 움직이는 언어 동화 만들기 이렇게 해서 초등 프로그램 진행했고, 중등 프로그램 개발된 거로는 나도 VR 웹툰 작가 이렇게 해가지고 AI 전문가 진로 웹툰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고 360도 배경 이미지를 그리고 VR 웹툰을 제작하고 체험하는 이러한 활동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고생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이라 다른 선생님들께도 안내드리고 싶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드렸습니다. 지금은 저작권 관련해가지고 최종 수정 중인데 창의재단 steam.copec.re.kr에 업로드되면은 선생님들 개발된 프로그램 파일 보시고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박승빈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티처블 머신 사용 방법을 하나씩 알려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잘 되었던 것 같고요. 이 세션을 함께 들으신 선생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운영하는 스팀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묻고 답하기 게시판을 통해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중학교 박승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2020년 스팀 교육 성과 발표의 두 번째 세션 1부 스팀 교육 콘텐츠 개발 이야기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학교 밖 스팀 프로그램 개발 공유 워크숍 세션이 이어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